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처럼 왕성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변형도의 칼럼, 케어유 뉴스에 기고된 이 칼럼을 구글 노트북 LM이 분석 정리한 것입니다. 백세 장수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띵띵띵.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슈퍼 에이저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아, 네. 슈퍼에이저. 네, 80세,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젊은 사람들 같은지. 맞아요. 20대, 30대 못지않은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AARP 매거진 기사를 좀 보면서 이분들 뇌건강 비결이 뭔지, 또 당신이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요. 슈퍼에이저는 일단 80세 이상이면서 인지 기능, 특히 그 기억력이 중요해요. 기억력이요? 네. 그게 20년, 30년 더 젊은 사람들이랑 거의 같은 수준인 분들을 말하는 거죠. 에밀리 로갈스키 박사 연구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거기 직원자 중에서도 실제 이 기준을 통과한 분은 10%도 안 됐다고 하니까 정말 드문 경우예요. 와, 10% 미만이면 정말 특별한 분들이네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죠. 아니,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기사 보니까 슈퍼 에이저 뇌는 뭐랄까 물리적으로도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노화에 따른 뇌수축 있잖아요. 네, 뇌가 쭈그러드는 거요? 그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그 생각하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전두피질, 아, 전두피질. 이게 보통의 50대나 60대 분들보다도 더 두껍다는 거예요. 세상에 50, 60대보다도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 기억 저장하고 꺼내는 영역이 젊은 성인이랑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놀랍죠. 와,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그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타우 단백질 엉킴? 그것도 적다고요? 네, 맞아요. 그 뇌세포 기능을 방해하는 찌꺼기 같은 건데 그런 축적도 훨씬 적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버논 스미스 교수님. 아, 노벨상 받으신 분. 네, 96세신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증거죠. 그렇군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연구자들이 크게 한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 예비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인지 예비력.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뇌가 손상에 얼마나 잘 버티고 또 그걸 보완하는 능력이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병리 현상 같은 거요. 아, 그런 손상이 있어도 뇌 기능이 유지되는 힘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슈퍼에이저 중에 돌아가신 분들 뇌 부검해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리가 있었는데도 생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유전인가요? 유전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인지 예비력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점이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삶의 성취와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삶의 성취요? 교육 수준이나 직업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교육 수준이 높거나 좀 도전적인 직업을 가졌던 분들한테서 인지 예비력이 더 큰 경향이 보이긴 했어요. 하하. 근데 이게 그 교육이나 직업 자체가 뇌를 보호한 건지 아니면 원래 좀 똑똑하신 분들이 높은 성취를 이룬 건지 그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뭐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거죠. 그렇군요. 좀 복잡하네요. 그럼 마지막 요인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생활 방식. 이건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슈퍼에이저들한테는 몇 가지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죠?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리고 또 건강하게 먹고 절제하는 것. 이게 핵심 기둥이에요. 네 가지 신체 활동, 지적 자극, 사회적 교류, 건강 습관. 네. 기사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7가지 실천 방안, 비밀이라고 표현했던데요. 그걸로 제시했죠. 아, 네. 그 7가지 비밀이 궁금하네요.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우선 신체 건강 쪽부터 보면 혈당이랑 혈압 관리가 나왔고 운동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식단은 통곡물, 채소, 생선 위주로 먹는 거. 지중해식 식단이랑 비슷하죠. 혈당, 혈압 관리에 좋고요. 네. 운동은 흥미로운 게 그냥 자주 하는 것보다도 강도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강도요.
얼마나 세게요? 네, 스페인 연구 보니까 슈퍼에이저들이 민첩성이나 균형 감각이 더 좋았는데 이분들이 빠르게 걷기나 정원 가꾸기, 계단 오르기처럼 뭐랄까 약간 숨이 찰 정도 그런 중강도 이상 활동을 하루에 60분에서 90분 정도 꾸준히 했더라고요. 아,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게 아니라 좀 더 힘을 내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신건강이나 뇌기능 쪽은요? 스트레스 관리, 시력 청력 보호, 그리고 잠.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치매 위험 높인다는 건 뭐 많이들 아실 테고 네. 시력이나 청력이 떨어지면 이게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들어요. 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뇌가 더 힘들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청기를 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렇군요. 잠은요? 잠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거든요. 아, 뇌 청소 시간이군요.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또 깊은 잠을 자는 게 필수적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좋은 수면 습관 자체가 중요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지적 활동이랑 사회적 연결이네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단순히 뭐 퍼즐 풀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악기나 외국어 같은 거요. 네네. 아니면 독서, 여행, 뭐 창의적인 활동도 좋고요. 뇌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리는 거. 사회적 교류. 네. 이게 외로움을 줄여주고 뇌 수축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91세 프랜시스 이토 할머니 계속 배우시는 거나 루스 웨스트하이머 박사님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비결이라고 하신 거 보면 알 수 있죠. 하하, 수다 떠는 거요? 네, 그만큼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정말 그렇네요. 결국 종합해보면 슈퍼에이징이라는 게 단순히 운이 좋거나 유전자가 좋아서만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인지 예비력, 또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생활 방식,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네.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도전하면서 뇌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뭐 우리가 당장 90대에 노벨상을 받거나 새로운 언어를 막 술술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중요한 건 이 슈퍼에이저들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한 원칙들을 바로 지금 당신의 일상에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이 슈퍼에이징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그 7가지 습관 하나하나라기보다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태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도요? 네, 그 프랜시스 이토 할머니나 버넌 스미스 교수처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려고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열정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를 위해서 어떤 작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